사람의 첫인상이 뒷인상으로 이어진다고 하죠. 처음 느낌이 이상했던 사람은 정말 끝까지 이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 여성입니다. 최근 시어머니와 관계를 끝내고 남편과만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가 우리에게 상처를 많이 주셔서 먼저 연락하지 않고 우리의 연락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당연히 먼저 연락할 생각이 없고 이대로 연락이 끊길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정말로 마음이 아파서요. 그런데 남편은 시어머니처럼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하지 않으셔서 이혼은 피할 수 있었어요. 처음 어머님과 만났을 때 정말 최악이었고 만남도 최악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불행한 경험이었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아버지께서 오랜 시간 동안 모아오신 재산으로 서울에 다가구 주택을 2채도 구입하셨고 월세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을 만큼 방세를 많이 받으세요. 집값도 상당히 높아서 수십억을 가진 재산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재산은 많이 모을 줄 알았지만 쓰는 것은 잘 몰라서 그만큼 집으로 향하는 돈도 높았습니다. 집을 구매하다 보니 부모님도 그의 생각이었나 봐요. 처음 만날 때도 집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자기 마음속에서 어디까지 짐진 마음에서 왔는지 알기 어렵답니다.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더라고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 아, 그래? 대출금으로 인해 삶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모르는 거지 맞아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과 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시작하려고 해요. 예전에는 저희도 모은 돈으로 집을 샀고 그랬는데 요즘은 대출이 쉽기 때문에 자기 주제도 모르고 돈을 빌려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다간 어느 순간에 크게 망할 거야. 너희들은 그럴 필요 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집에서 시작하면 되니까. 엄마, 우리 살 집 어머님께서 하나 내줄 거야. 그러면 우리도 집 안 구하러 다녀도 되고 힘 안 들이고 좋겠지? 어머님이 저를 만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아파트만 고집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잘 사는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집을 내어주신다고 하셔서 당연히 망할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적당히 살만한 집을 줄 알고 가봤더니 아이씨 이게 뭐야? 이제 결혼하는 아들과 며느리를 단 한 방에서 사게 하려는 거 아니겠지? 정말 우리 시어머니 미쳤나 봐요. 저는 저희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게다가 집주인인 아들인데 단 한 방이라니. 남편도 그 집을 보고 속상해했지만 안 되겠다고 하고 어머님은 따라왔어요. 이 집이 마음에 안 드냐? 아이, 집이 어때서 그래? 나 결혼할 때는 이 집보다 더 작은 곳에서 시작했어. 폭로오과 아주 힘들게 살았다고 그건 엄마 때의 이야기고. 아이, 시대가 변했고 생활. 환경이 변해 엄마의 입장도 좋아졌고 왜 우리가 이 집에서 살고 있는지 둘만으로 모은 돈으로 다른 집에서 살 거니까 그런 거 아세요? 우리가 모은 돈이 얼마나 되어야 하겠어? 너희들이 얼마나 모았어도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닐 텐데 얼마 정도 모았어? 우리가 대충 모은 금액을 알려주자 엄마의 표정이 바뀌었어. 거기서 따라와 달라고 하니까 엄마 집 3층에 있는 40평짜리 방 3개를 보여주려는 건 아닐까? 심지어 그 집이 비어 있었고 정리도 잘 되어 있었어. 그런 집이 있었는데 처음부터 왜 보여주지 않았을까? 무료로 주려니까 배알도 빠졌을 텐데. 그래서 우리도 돈 있어서 따로 집을 찾으려고 해서 그때서야 그 정도 가격의 집을 보여준 것 같아. 그때 정말 느꼈어. 돈이라면 자식이든 뭐든 바라지 않는다는 걸 말이야. 반면에 남편은 그 큰 집을 보고 더 화나 있었어. 우리는 3년 사귀었는데 남편이 그렇게 화를 내는 걸 처음 봤어. 결국 내가 엄마에게 말했어. 엄마 이러고 내가 아들을 팔아먹는 게 아니라고요. 이 집 있으면서 아들한테 주려고 하면 아까워? 나 어디서 주워온 아이도 아닌데. 아, 내가 후회 자식인 게 무슨 용납할 수 없는 거야. 그럼 결혼 안 할게. 나이 든 사람한테 속아서 결혼 안 하고 평생 엄마 집에서 밥을 먹으면서 살 거야. 그런 생활이 난 좋겠어. 내가 자식의 자리를 못하고 살아가는 게 좋겠어? 아유이, 그렇구나. 알겠어.
5,000원이야.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엄마가 나에게 너희가 사는 곳이 어디든지 이 정도 평수에서 살 수 있을 줄 알아줘서 감사하다. 완전히 괜찮게 오해하지 않고 인정해 준 걸 알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너희를 무시하는 투로 이야기해 정말 미안하다. 당신은 왜 그러는 건지 이해할 수 없어. 우리 둘 다 타인들이 부러워할 만큼 번듯한 회사에 다닌다. 남편도 알뜰하게 모든 것을 모은 그 돈으로 차까지 샀다. 나 또한 그랬다. 어머니 눈에는 아마 우리가 마철루하게 돈을 쓰니까 없어 보이는 거겠지? 아니면 아들을 장가 보내야 한다며 보상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네. 어차피 그 속을 알 길이 없어. 어쨌든 나는 그냥 너희 시어머니가 자식에게 돈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나쁜 어머니라고 생각했어. 어머니는 계속해서 너희를 무시했지만 신경을 쓰지 않았다. 결국 안 할 거라면 말이다. 남편도 어머니와 대규모 싸움을 한 날이 있었다. 어머니가 이상한 소리를 할까 봐 남편은 다음날 고급 아파트를 구해서 신혼집을 마련했다. 우리 시어머니의 큰 대박이었어. 그게 나와 시어머니의 첫 만남이었다. 결혼 생활은 이후 파란만장할 거라 느꼈다. 나는 남편을 믿고 결혼했는데 결혼 전부터도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준 남편을 여전히 믿고 있다. 신혼집 위치를 정할 때가 골치 아팠다. 회사는 서울에 있어서 남편이 중구에 나는 강남에 있었다. 그래서 우린 중간 지점을 찾아야 했다. 희망했던 라이프 스타일에는 신도림이 딱이었어. 교통 요충지에 위치한 이곳은 모아둔 돈과 지하철역까지의 거리를 고려했을 때 최적의 집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망설이게 된 이유는 시댁이 바로 신도림이라는 거야. 만약 다른 곳에서도 내가 원하는 집을 찾을 수 있다면 그쪽으로 가도 된다고 생각했지만 지하철역까지의 거리가 멀어지고 내가 다니는 회사 쪽으로 이사를 가면 살만한 집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고민하게 됐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우리 엄마 때문에 조금 불편한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남편과 상의한 끝에 신도림에서 집을 구하기로 결정했어. 내가 어렵고 불편하다면 어머니도 마찬가지라 생각했었지만 결국은 대처를 잘해줘서 큰 어려움 없이 살았다. 그러던 중 저희도 아이를 낳게 되었어.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모로서의 어려움을 알고 있는 어머니는 애들이 오면 집안일이 많아져서 밖에서만 만나기를 선호했어. 난 그렇게 딱 하나의 이유로 시어머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기게 된 거야. 그렇게 밖에서 만나면 음식을 먹고 각자 집으로 가는 게 편해지고 서로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아서 좋았어. 나는 그게 간편하고 좋았지? 하지만 아이 때문에 정신없을 때도 있었어요. 사람 많이 다니고 연기 많이 나는 곳은 못 가요. 그냥 우리 집에 오세요. 제가 음식은 못해도 맛있는 밥 시켜 놓을게요. 되겠어요. 며느리 일 시켰다고 뭐 원망 들을 일 있냐? 우리 집에 오셔도 아기가 어지러워서 치울 게 산더미야. 우리 가도 청소하고 요리하고 또 우리를 다녀오면 또 치우느라 바쁘겠지만 무슨 수고로워? 아이고, 근데 외출은 하겠지? 그래도 어떻게 보면 깔끔한 성격이라 해야 할까? 주는 것도 없지만 바라는 것도 없어서 간단해서 좋았어요. 도리만 지키자는 생각만 하게 됐지? 근데 이런 성격 제일 고생이야. 우리 시어머니 덕붙이고 싶어서 이쪽에 산 건 아니지만 얘의 출산 휴가 끝나고 출근을 해야 하는데 갑자기 아이가 병이 있었어. 그럴 때면 정말 땀이 쭉 상매. 둘 다 갑자기 휴가를 못 쓰는 회사라 출근은 해야 하는데 아이는 아파. 그래서 남편이 엄마께 도움을 요청했었어. 내일 어린이집 못 갈 것 같아서 엄마가 살짝 돌봐줄 수 있을까? 너 맘 봐주고 싶어서 여기 살고 있는 거야? 응, 파파가 엉망이니까 손까지 잘 봐 이래. 내가 아픈 짝이면 나 어쩌라고 하는 거야? 아이고, 나느 갑소엔 제 방모다. 난 물론 안 되니까 아이를 보러 가게 다질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말했잖아. 내가 절대로 이런 데 안 가겠다고. 너희 잘 산 부모니까 이래? 아들 정신을 개며 아니면 요즘은 좀 도울 수 있는 부분도 많았는데. 도움이 없으면 재채워.
아이고, 싫어. 나 주구하고 아생쭈다는 거 정말이야. 남편이 엄마께 여러 번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리 별일이 있어도 손주를 맡아주시려 하지 않았어.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네, 이야기 내용을 한국어로 다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저희도 어머님이 거절하실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어떤 상황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의지하게 되죠. 어머님은 항상 우리 애를 돌보는 것을 거절하셨지만 우리가 급할 때마다 도움을 요청할 때는 노원에 사는 우리 엄마에게 SOS를 보내며 도움을 청하곤 했어요. 엄마는 바로 텍스트를 받자마자 1시간씩 달려와서 우리 애들을 돌봐주셨어요. 아이고, 네 시어머니도 참 예쁘게 살아라고 말하며. 우리는 끝내 용서하고 다시 일하면 안 된다라고 억울해하셨을 때 그 손주를 돌보아주지 않는다니 못딱 신기한 일이야. 손주라도 새 것 같아. 욕해봐야 내 입속만 아프겠지? 아이고, 우리 어머님은 정말 별난 사람인걸. 손주가 아들보다도 더 예쁘다는데 아이가 기어다니니까 발 없이 즉 잘라버리고 싶어 하시더라. 집이 어지러워서 싫어하시더라. 그런 게 어머님 성격이지 뭐. 하지만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우리도 그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어머님도 우릴 바라지 않아. 그렇게 윤해서 우린 감사해. 남북됨니 모습으로. 그리하면 얼마나 힘든지 알겠지요. 중간에서 얼마나 멀리 왔겠지요. 겨낭의 험난한 길을 걸어왔겠지요. 결말을 생각해낸지 평생 보지 못한 이불 속에서 잘 컸겠지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생객이다. 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거죠. 부모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것을 채워주고 성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싸움은 계속될 거야. 아버지만이 아니면 아버님이 아니었지. 이걸 아버지가 알지 않았다고 해도 예쁜 아들이란 이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지 않았을까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친절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항상 걱정했어. 그래서 나는 그렇게 부모가 되지 않을 것을 조심했어. 이렇게 저희의 친정 어머니께서 갑작스럽게 우리 집 근처로 이사를 가자고 제안한 날, 내가 큰 결심을 하게 되었다. 아이에게는 도움이 필요하고 회사에도 출근해야 했기 때문에 밤늦게 자는 엄마에게 전화해서 이사를 하자고 할 수 없었다. 결국 우리는 엄마 집 근처로 이사 가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동은 좀 더 걸리겠지만 아이를 위해서는 엄마 근처에서 생활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았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사를 하기로 했다. 이사를 가면서 새로운 집을 구하여 아이를 키울 준비를 하기로 했다. 우리는 전세금을 모아 친정의 도움도 받아 집을 사려고 했지만 1억 원이 부족했다. 대출 없이 가고 싶었기 때문에 은행 대출을 고려하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물어보았다. 어머니는 도와줄 수 없다고 했지만 장모님에게 맡길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1억 원이 부족해서 엄마에게 돈을 빌려달라고도 했다. 엄마는 은행 대출을 고려하라고 하면서 1억 원만 부족하다는데 우연히 2층에서 전세금이 들어와서 딱 1억 원이 필요한데 도와줄 수 있다면 좋겠다고 했다. 평소에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까다롭게 생각했지만 이번에는 기대 이상의 응원을 받았다. 대답했다. 아, 그럼 나 빌려줄 거야? 엄마가 빌리면 내가 잘 사용하고 갚지. 내가 차용증도 제대로 쓸게. 이거야, 차용증은 당연한 거지. 공자는 안 돼. 이자야. 은행의 이자는 어때? 지금 대출 현 시세 이자율로 하자. 아이고, 우리가 어느 은행 대출을 받지 않으려고 엄마에게 말했는데 엄마가 은행의 이자율을 불러오면 우리는 은행에서 대출 받아야 하는 거야? 아이씨, 그럼 어느 정도를 원하는데 너무 높은 액수면 안 돼. 나도 이득을 봐야지 않겠어? 엄마, 어차피 적금에 넣어 놓을 거 아니야? 내가 적금 이자만큼만 주도록 하자. 어떻게 생각해? 손해는 없어. 욕심이 많아서 그래? 알았어. 1억을 빌려줄게. 대신에 이자를 잘 받아야 해. 알겠어? 그때는 마음이 급해서 어머님이 무슨 일이냐고 하시고 차용증도 써서 돈을 잘 받았어요. 집을 샀을 때
결혼 10년 만에 처음으로 내 집이 생겼을 때였어요. 오래되어 낡고 깨끗하지 않았지만 돈이 없어서 인테리어는 하지 못했지만 내 집이라는 것에 애정이 났어요. 사실 아버님께서는 우리가 집을 산다고 하니까 5천만 원을 그냥 주셨어요. 어머님은 정말 한 푼도 보태지 않으셨고 우리 집에 와보시면서 집이 낡았네, 볕이 안 좋네 라며 훈수를 두셨지만 어머님이 사실 집이 아니어도 당신이 마음에 들면 상관없어요. 우리 마음에 맞아야죠. 그래서 집들이 때도 돈을 까놓고 거들었고 빌려준 돈도 제때 잘 갚아서 새로운 소리에 귀에서 피가 날 정도였어요. 지경입니다. 하루라도 늦게 오면 확실히 고개를 절달할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남편과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결코 어머님의 돈독거리 소리 듣기가 고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다달이 이자 치지 않고 원금 플러스 이자를 갚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이 길어져서 친정 엄마에게 아예 아이를 맡겼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매일 집으로 출근해서 아이를 돌봐주니 저희가 편했고 엄마도 만족스러웠어요. 전에는 시장에만 다니고 동네 아줌마들과 공원에서 산책하며 수다 떠는 것만 하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우리 준이가 와서 삶이 180도 달라졌어요. 활기가 생겼어요. 엄마께서 힘들지 않는지 걱정하고 늦게 들어오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서 기쁩니다. 엄마 고마워요. 우리 손주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지만 일자리를 아껴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엄마 정말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부모님 같은 배려를 받으니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가능한 한 잘 지내드릴게요. 사실 아버님께서는 우리가 집을 산다고 하니까 5천만 원을 그냥 주셨어요. 어머님은 정말 한 푼도 보태지 않으셨고 우리 집에 와보시면서 집이 낡았네, 볕이 안 좋네 라며 훈수를 두셨지만 어머님이 사실 집이 아니어도 당신이 마음에 들면 상관없어요. 우리 마음에 맞아야죠. 그래서 집들이 때도 돈을 까놓고 거들었고 빌려준 돈도 제때 잘 갚아서 새로운 소리에 귀에서 피가 날 정도였어요. 가정 분위기가 확실히 좋아졌고 이사를 해서 엄마의 도움을 받으니 우리도 편안하고 아이들도 편안해지고 엄마도 즐거워하셔서 모두가 이득이 되었어요. 이사를 잘 한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이쪽으로 이사 와서 정말 편안해. 엄마가 아이들을 돌봐주고 청소도 해주고 반찬도 해주니까 정말 고맙다. 우리 애는 우리가 키우겠다고 결심했던 사람 어디 갔을까? 장모님 무릎도 안 좋으신데 우리 애를 돌봐주기 힘드셔. 그래서 나는 우리 애를 돌봐주는 금액에 더해 어머니용 돈도 더 주었어. 벌써 정말 최고야. 정말 감동했어. 그런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어차피 어머니가 매일 우리 애를 돌봐주실 텐데. 우리가 한 명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도 알잖아. 우리보다 체력도 나쁜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지. 나는 아니라서 정말 고마워. 너무 감사하고 엄마에게 잘하는 것 같아서 고맙고 미안해하는 마음이 들어. 나는 행복하기 위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죽기 때문에 결혼 10년 차가 되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고맙고 미안한 존재가 되었어. 늘 죄송하고 미안한 존재가 되어서 남편이 더 사랑해주는 것은 좋지만 그런 생각 없이 홀가분하게 살고 싶었어. 그러다가 일이 생겨서. 항상 불행은 가장 행복할 때 찾아온다고 하잖아. 우리가 이사를 해서 행복한 일상을 즐기던 때였어.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형이 있는데 1년에 2번 정도만 올라오는 지방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부친도 없었고 저희도 이사를 가면서 작은 마을에 살아서 어머니가 외로워했는지 이전에 하지 않던 감정을 표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집에 홀로 살기가 무섭다. 누군가 있으면 좋을 텐데 너희도 할 일이 있어서 올 수 없겠지. 우리가 이 동네 사는 동안 언젠가 너희 집에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동네에 있어서 왠지 위안이 되었나 봐요. 그래서 말인데 다시 동네로 돌아올 수 없을까요? 어머님, 아버님을 잃고 힘든 시기인 것 같아 너무 걱정돼요. 자주 뵈주면 어떨까요? 난 집에서 누군가 만나는 거 싫어해. 그럼 나한테로 와. 종종 가볼게. 이사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또 이사 가기는 어렵지? 너가 다시 이쪽으로 이사 오면 우리 준한이 챙겨줄게.
너희 때문에 이사 간 거잖아. 여기로 오면 너의 어머니가 못 지내기 때문에 내가 잘 챙겨줄 테니까. 이제야 어머니가 왜 그러는 걸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서 그렇게 충격을 받은 건가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어머니가 너무 매달려 애 남편과 상의한 후에 다시 연락하기로 했지만 제안을 한 후 어머니가 너무 화를 내시네요. 우리가 어머니에게 조의해줄 거면 여기에 이사 올 이유가 없겠지? 우리가 여기에 이사 온 건 어머니가 조금만 우리에게 관대했으면 이런 상황에 놓이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만 그때가 왔을 땐 다시 돌아올래요. 엄마를 어떻게 믿어놔도 한평생 그렇게 컸는데 엄마가 참으로 우리를 보살피고 우리도 챙겨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여기서 잘 적응하고 편히 살면 돼요. 제가 허무하다고 혼자 있는 것이 무서운 것 같다고 해서 그런 건데 자식인 나로서는 엄마를 못 알아주는 게 부끄러워요. 집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으면서 엄마가 외로워서 다시 이사 가자고 하는 건 꺼려져요. 그런 사정인데 엄마가 오던지 제가 거기를 모르니까 거기서 엄마가 어떻게 지내는지 걱정이에요. 자주 가라면 되는 거니까요. 엄마도 이사할 수 없고 우리도 이사 못한다면 그게 최선이에요. 그리고 바쁜 와이프한테 전화해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나한테 하라는 게 더 무서워요. 그렇게 좋고 좋다면 변복도 없을 거라고 하잖아. 우리가 자주 찾아뵙겠다고 해놓고 전화를 끊었어요. 계속 몇 달 동안 아무 말도 안 하시더니요. 그건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아들이 이사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이사하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겠죠. 어느 순간부터 어머님은 전화를 받지 않으셔서 저도 무기력해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한 달이 지났는데 어머님이 무슨 계획을 세우고 계신 줄 아세요? 유할수록 내가 보유하고 있던 모든 집들을 정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노원으로 오시겠다고 하셨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을 모두 팔려고 부동산에 내놓았더니 순식간에 모두 팔린 것이다. 아이고, 이제 나도 주택을 관리하기 어려워져서 집을 팔고 돈으로 다이 근처에 몇 채 아파트를 샀다. 그리고 전세와 월세 문제로 정말 고생했다. 어머님 고생 많으셨어요. 그럼 이제 어머님이 어디서 사실 건데요? 집을 팔았으면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나와야 할 거 아닌가요? 너가 안 오겠다고 하니까 난 가야겠다. 너희 집 근처에 작은 아파트 하나 사려고 해. 나 혼자 살 건데 큰 평수도 필요 없고 매물 같은 거 귀찮아서 이번에 집 사고 팔고 돈도 없어. 내가 그 동네로 이사 갈 거니까 기다려줘. 우리 어머님은 땅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평생 아파트를 안 사고 주택만 살아서 재산을 축적했죠. 그러던 어머님께서 이 시기가 힘든 시기라고 말씀하시니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님의 계획을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도 어머님이 자신의 어머니니까 좀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많이 안 좋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당신, 우리 엄마가 이쪽으로 이사 와도 괜찮겠어? 우리 엄마는 솔직히 나도 불편한 사람이야. 당신이 불편할까 봐 걱정돼. 나는 상관없어. 어머님이 나를 건드리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서로 만나지 않고 살면 괜찮아. 괜찮아.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당신이 어머니를 이쪽으로 데려오면 안심이 될 것 같아요. 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형이 어머니를 돌볼 수 없으니까 아이나도 어머니를 돌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가 이사 오면 나가 신경을 쓰고 잘할게요. 우리 둘 다 어머님이 이쪽으로 오신다는 말에 긴장이 돼요. 그래도 자식으로서 어머님의 현재 상태를 보살펴야 되는 게 맞죠. 더군다나 우리가 어머님 근처로 갈 수 없다고 하니까 저희 쪽으로 오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거부할 이유는 없었어요. 어머니는 집들을 다 정리하시고 저희 집 근처로 집을 얻으려면 월세로 놓을 거라고 하면서 고칠 곳을 고치고 월세로 내놓았어요. 그런데 집 보러 온다는 사람이 있어서 저도 따라갔더니 세상에 어머니 집을 보러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 시어머니가 아니겠어요. 어머나, 어머님, 여기서 왜 이러세요? 혹시 집 보러 오시는 분이 어머님이세요? 응, 맞아. 집 보러 오는 사람이 바로 나야?
혹시 사돈 집이세요? 예, 사돈. 제가 새롭게 산 집입니다. 저희 집 보러 오시는 분이 사돈이시겠죠? 정말 몰랐어요. 아이고, 세상 참 좋네요. 산을 여기서 다 만나다니 몰랐어요. 그러네요. 세상 참 좋습니다. 아, 제 얘기 들으셨나요? 장례식에 와주셔서 감사했어요. 이제 애들 곁에서 지내려고 혼자 사니까 적기하고 그래요. 아, 얼마나 상이 크세요. 애들 곁에서 지내다 보면 마음이 괜찮아질 겁니다. 집 한번 둘러보세요. 어머님은 집을 살펴보셨어요. 엄마가 속마음을 담아 올수리한 집이라 정말 깨끗했습니다. 제가 도와서 청소를 했던 집이에요. 어머님도 마음에 드시는지 오랫동안 살펴보시고 가셨어요. 어머님은 몇몇 다른 집들도 구경하고 갔는데 그날 밤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엄마와 따로 만나자고 했어요. 그래서 다음 날 엄마와 저, 시어머니가 셋이 집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혼자 살 거니까 큰 집이 필요 없고 깨끗하기만 하면 돼요. 그게 제가 원하던 집이에요. 월세로 놓으려고 올수리를 해놨어요. 빈 집이고 깨끗하게 해놔야 오래 살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마음에 드셨다니 계약 의사가 있으신 거예요? 네, 계약 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월세로 살았던 사람이라 계약을 몇 번 해봤거든요. 부동산에서는 부도가 없어요. 한쪽으로만 폭비 나가는 게 아깝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소개시켜주고 계약서나 작성할 때 몇백씩 뜯어가니까요. 그거 아깝죠. 제 신용이 확인하기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아, 제 신용은 확실해요. 이혼해도 제가 어디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 사이의 계약서는 따로 안 쓰는 게 어떨까요? 이만한 신용이 더 어디 있겠어요. 제 재산도 어느 정도인지 알잖아요. 우리 사이엔 그냥 삽니다. 어머니가 시어머니의 말에 혹해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안 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시어머니가 아는 사람이라 집을 깨끗하게 사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없이 시어머니에게 들어올 것을 허락했지만 나중에 후회했습니다. 시어머니는 2년간 70만 원에 사기로 했는데 이사를 하려니 다른 이유를 대며 보증금을 깎아 달라고 했습니다. 많은 비용이 들어 돈을 꼭 필요로 하는데도 억둥맨이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부탁에 돈을 깎아주었고 월세도 미룰 수 있을지 물어봤습니다. 결국 시어머니가 보증금을 나중에 줄 것으로 약속하고 이사했지만 돈을 주기로 약속했던 것을 바꾸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가 엄마의 집에 이사를 하게 되었고 제가 도와주어서 모두 함께 새 집에 이사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잘 돌보겠다는 마음이 너무 커져서 저희와 저녁을 먹는 날도 종종 있었고요. 아이와 함께 산책을 하러 간 적도 많았는데 어머님이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한 달이 지난 후에 엄마가 월세를 받지 않아 다시 3명이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다시 당황한 소리를 하셨어요. 아유, 사돈. 제가 겉으로는 집도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돈도 많은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요즘 차라리 돈이 없네요. 집을 조금 무리해서 바꾸고 인테리어도 했더니 아유, 저 진짜로 거지처럼 사고 있어요. 돈이 이렇게 많이 나갈 줄은 몰랐는데 제 사정 좀 봐주시는 김에 좀 더 봐주실 수 있을까요? 무슨 사정을 어떻게 더 봐주시겠어요? 우리도 월세 받아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깎지 마세요. 월세를 깎는 것이 아니라 한동안은 그냥 조금 살게요. 저희 집은 아직 그냥 비워져 있어요. 공사가 다 끝나지 않았어요. 그 공사가 끝나고 세입자가 들어오면 한꺼번에 드릴게요. 한꺼번에요? 아유, 사돈, 그게 안 돼요. 우리도 사정이 있어요. 우리도 다 사정이 있어요. 생활비며 나가는 돈도 우리에겐 있고 월세를 안 주신다 이거 안 돼요. 다달이, 월세는 무슨 사정이 있어도 주셔야 해요. 아니, 내가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요. 나중에 한꺼번에 줄 거래요. 맞기를 못 알아. 네, 뭐라고요? 아니, 사돈,
제가 보증금도 사정받으렸잖아요. 어떻게 월세를 또 사정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월세는 꼭꼭 주셔야 해요. 깔 수 있는 보증금도 없는데, 이게 뭔 배짱이에요? 우리도 다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게 어려운 척을 해요? 아이들에게 용돈을 받는데 그 돈으로 생활할 수 있어요. 집세는 매달 내야지 어떤 돈으로 생활하는지는 제가 알아서 할 일이고요. 약속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죠.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짓이에요? 경우 없는 짓을 하는 사람이 누구죠? 그냥 약간의 도움을 주면서 자식들에게 돈을 받는 건 누가 누구에게 뭐라고 할 건데요? 이야기하신 사람은 꼴랑 도와주는 것도 못하면서 누구에게 뭐라고 하나요? 나는 명백히 일을 하고 받는 돈이에요. 집세도 내려면 애들이 돈을 받고 싶으면 애들 집안일을 하라고 하시던가요? 엄마들의 싸움이 완전히 격렬해지고 있었어요. 소리가 너무 크게 나서 말을 막았어야 할 분위기였어요. 저의 장모님도 정말 황당해하지 않으셨나 봐요. 갑자기 집세를 낼 수 없다는 것도 정말 황당한데 우리 일 소정대로 웬 시인가요? 다행히 그때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아이들의 싸움에 남편은 개입하지 않았고 거리를 두고서 지켜보더군요. 아이들의 돈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 왜 그러시나요? 그 돈을 가져가면 대체 어려운 생활을 하겠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내 돈을 정당하게 받을 건데 그게 이렇게 부끄럽다고 생각하나요? 아이들의 돈까지 탐내네. 그렇게 말하세요? 그렇군요. 그러면 사저가 어머니한테 돈을 주고 그 대신 제게 돈을 주면 된다고 했네요. 그래서 제가 그 돈으로 월세를 내고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이니까 괜찮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게 어떤 일인지 정말 피곤한 일이었어요. 아이들이 돈을 받으면서 가족끼리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하자고 하며 무식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어머니는 저희 아이들을 돌보는 우리 친정어머니께 용돈을 주는 게 오히려 즐거운 일이었고 저희가 효도를 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아이들 돌보기는 귀찮은 일이었어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때 완전히 제 정신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도대체 이런 계산을 어떻게 이렇게도 했을까요? 하지만 더 어이없었던 건 제보다 못한 남편이 나서서 우리 돈이 왜 어머니 거리냐며 고함치더라고요. 저희가 번 돈은 우리 돈이라고 생각하고 그러고 말하는 건데 이해할 수 있지 않나요? 정당한 말씀이었죠. 장모님의 집에 들어가 살고 싶으면 보증금을 내고 월세를 내야지요. 왜 이렇게 사람을 무례하게 만드는 건가요? 왜 이렇게 부끄럽게 만드는 건가요? 솔직히 이유로 계약을 못하는 건데 돈이 있어도 요구하는 거야 진짜 마음이 아파요. 엄마가 부끄러워하니까 난 널 키우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왜 그런 말을 하니? 내 따위는 필요 없어. 호적에서 지워버리겠어? 앞으로 내게 엄마라고 하지 마 이런 나쁜 아이야. 어머님은 남편의 말에 자식용으로 울며 또래용으로 누웠어요. 어머님이 이런 일로 오늘을 넘겨보려고 하셔서 저는 나서야 했어요. 맞아요. 가족끼리 돈 받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돈 받지 말아야 해요. 그러면 빌린 1억 원도 돌려받지 않을 거예요. 제 말을 들으신 어머니는 갑자기 얼굴이 하얘지며 쓰러지려 했어요. 그 사건은 얼마나 고민 끝에 다시 집으로 왔다. 손에 소리가 하는 말 실패 사라져. 돈을 지출해야 한다 답타 넌 그게 무엇인지 알고 있어 네 말이 맞는 거야. 그 상황과 같아 넌 알고 있다 나는 그 소리야. 또 제 말이나 더 묶이고 늘어져라 그 돈은 갚으라고 아주 신뢰한 거야. 더는 이런 기분으로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아서 일단 집으로 왔어요. 남편은 머리가 끝까지 화가 났고 나도 쉽게 진정이 안 됐습니다. 엄마는 같이 있으면 시어머니를 욕하려 할 것 같아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남편은 화를 좀 적신 후 컴퓨터로 무언가를 타이핑했고 다음 날이 다행히 주말이라 우리와 남편 그리고 친정엄마는 다시 시무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처음에 문도 열지 않으려 했지만 우리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며 열어주었고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일이 왜 벌어지는지에 대해 생각하니 처음부터 일을 정확히 처리하지 않아서 이렇게 잘못되어 가는 것 같다.
이제라도 계약서를 분명히 작성하고 지키자. 계약서를 읽어보고 사인해. 남편은 전날 밤 계약서를 썼다고 했고 시어머니 집에서 저희 엄마의 컨펌을 받으면서 계약을 마무리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읽은 후 얼굴을 찌푸리며 지게 다 내가 하는 일이야? 나도 할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이 이런 계약서를 왜 쓰는지 모르겠어. 어머님이 이런 일로 오늘을 넘겨보려고 하셔서 저는 나서야 했어요. 예, 맞아요. 가족끼리 돈 받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돈 받지 말아야 해요. 그러면 빌린 1억 원도 돌려받지 않을 거예요. 제 말을 들으신 어머니는 갑자기 얼굴이 하얘지며 쓰러지려 했어요. 그 사건은 얼마나 고민 끝에 다시 집으로 왔다. 손에 소리가 하는 말 실패 사라져. 내가 확실한 신용이 있어 내가 해주는 것인데 엄마가 어떤 신용이 있어요? 지금 집에 들어오면서 보증금도 안 주고 월세도 내겠다고 했잖아. 새 집에서 보증금과 월세만 주면 되는데 엄마는 이런 것마저 지키고 있지 않아요. 장모님께서 신용불량자라고 하셨다고요. 정확한 계약을 하고 돈 입금 일정도 명확하게 기재해야겠어요. 자식이 돈을 안 줄 것 같다고 하셨더니 보증금은 돈이 들어오면 준다고 했었죠. 돈이 들어오면 월세를 내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우리가 준 돈으로 살 거라며 월세를 낼 생각이 없다고 하셨죠. 이런 상황이 문제예요. 갑자기 입을 바꾸지 말라고 요구하신 건데요. 엄마가 역시 돈 없는 건지 회계 월세가 들어오면 줄게요. 사돈이랑 아이들은 다 돈 받는데 왜 이러시는지요. 아이 앞에서 이런 말은 하지 말씀하셔야죠. 계약서도 만들기 싫어하는데요. 그러면 나가셔야겠어요. 계약서 없어도 이곳은 제 집이니까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문자 같은 소망도 효력이 있는 거 알아요. 사돈이랑 나는 문자 대화가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돈을 안 줄 것 같냐고요? 엄마 좀 방치하고 경찰 부를 거예요. 엄마는 그냥 쫓겨나겠죠? 엄마 집도 많은데 왜 다른 사람 집에 나와서 싸움을 하는 건지요. 돈을 나중에 준다고 하면서 왜 그러시는지요. 나중에 주더라도 아이는 돈을 받으면서 왜 이래요? 계속 이러시다가는 나가셔야 할 거예요. 우리 엄마에게 주는 돈은 용돈이 아니라 지원이에요. 왜 그 돈을 월세로 본다는 건지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어머니는 무심하게 나가서 계세요. 남편이 다른 계약서를 꺼내어 어머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계약서에는 2개월 후에 70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어머님이 빌려준 1억 원을 집주인에게 선입금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월세 대신 전세로 바꾸는 것을 제안하였고 남편은 해당 지역에서 전세 1억 원짜리 주택을 찾아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서가 없는데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가었습니다. 이후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여 상황을 해결하였고 어머니는 분노하여 시어머니를 처벌하려는데 시어머니도 자신이 받을 처벌을 원한다고 하여 상황은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도 왜 이런 길을 선택했는지 모르겠어요. 제 돈은 이미 내 삶의 전부가 되어버렸어요. 이젠 참회하고 새 출발을 해야겠어요. 부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시어머니처럼 되는 건 아니란 거죠. 올바르게 살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죠. 또한 어머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짓도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삶을 살아오면서 돈만 많으면 자식들도 돈 많은 부모에게 더 잘할 줄 알았지만 돈이 모두라고 생각했던 것이 틀린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재산의 양보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에게 끌리는 법이죠. 난 자식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크죠. 하지만 사돈은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난 자식들한테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자식을 키워야지. 그렇게 바라기만 하면 안 되겠죠. 사돈 두 아들들이 잘 성장하고 잘 되어 돌려받고 싶은 마음이 드실 거예요. 잘 되지 않았다면 죄책감을 느끼셨을 텐데요. 자식을 품는 것이죠. 그러니 생각을 바꾸세요. 어머님께서는 우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엄마가 다독여졌다고 해요. 엄마도 어머니를 용서하지 않고 결국에는 어머니의 진심을 이해하고 합의를 해주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우리 엄마 집에서 모든 것을 비워내고 작은 오피스텔 전세로 이사해서 살고 계십니다. 엄마한테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울었지만 아직은 우리에게 미안하다거나 어쩌다 말 한마디도 없었어요. 아마도 어머님의 자존심 때문일 거예요. 주변에 친구들도 없어서 외롭게 느꼈을 텐데요. 네, 살아보겠습니다. 남편이 화를 많이 내면서 어머니를 2번 다시는 안 본다고 하네요. 그냥 안 보는 게 편해요. 애를 생각하면 할머니를 보여주는 것이 맞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아요. 한동안은 이렇게 살아보려고 해요. 살다 보면 생각이 바뀔 날이 올 거예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건강 조심하시고 가정의 평화가 깃들길 바래요. 감사합니다.